그러면은 그래 놓고는 실제로 이제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예를 들어 로드 뭐 0110번지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라 이러면은 이제 어드레스가 0110 어드레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0110 어드레스는 이 메모리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0110 어드레스는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먼저 요 메모리에 요 캐시 블록에 있는 요 데이터 90이 요 캐시에 있느냐, 요 캐시 안에 있느냐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두 비트 10이 요 캐시 다이렉트 맵 캐시인 경우에는 요게 인덱스가 돼 갖고 10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진짜 01로부터 요 어드레스로부터 온 건지 요 상위 어드레스 요 10에 요 어드레스 상위 비트 태그 값을 봤더니 내가 액세스 하려고 하는 01하고 같네? 그러면 이제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메인 메모리로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가져오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메인 메모리 액세스보다 훨씬 빨리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캐시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요 어드레스에 있는 이제 로드 0110 했는데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죠 그냥 로드 0110 했는데 지금 캐시 메모리 안을 봤더니 이제 010이니까 이제 여기를 봐야 되잖아 그죠? 요 인덱스. 근데 여기에 있는 태그 값을 보니까 11이 들어있어. 그러면 내 상위 어드레스하고 여기 태그에 있는 저장된 태그 값하고 서로 다르죠. 그때는 이제 캐시 미스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어드레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인덱스는 같지만 다른 어드레스에 있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만약에 11, 요 태그가 11이면은 메모리 어드레스 1110에 해당되는 이 값이 지금 요게 캐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요게 캐시로 들어와 있는 거고 내가 액세스 하려고 하는 어드레스는 0110이니까 내가 액세스 하려고 하는 어드레스는 이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는 90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캐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21이 이제 캐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져오면 안 되죠. 캐시 미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럼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캐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미스가 났으니까 메인 메모리로 가서 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요 값을 이제 CPU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때는 이제 캐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메인 메모리로 가져오면서 요 캐시에도 요 값을 바꾸어서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캐시 미스가 났으니까 여기서 가져오고 보통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여기를 이제 90으로 바꾸게 되고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태그가 이제 01로 바꾸게 되고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디테일한 절차는 지금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캐시에서 어떤 캐시 미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 그냥 오프셋은 지금 오프셋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그냥 데이터가 뭐 한 바이트가 한 오프셋 이 정도로 이제 가정하고 했는데 만약에 오프셋이 있으면은 그러면 메모리에 예를 들어 이제 그냥 한 워드가 지금 한 블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블록 또는 한 라인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4바이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요 어드레스에 이제 오프셋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 마지막 주소는 다 오프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11100이면은 이게 111100부터 이제 1111까지 그러니까 0123까지 이렇게 4개 메가바이트 이렇게가 지금 요 메모리 한 블록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옵셋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메모리 주소 중에 요거는 옵셋이 되는 거고, 이제 캐시가 이제 인덱스가 4개니까 그죠? 인덱스가 4개니까 어드레스 중에 2비트가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치우죠. 요 2비트가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상위 어드레스는 태그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태그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기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제 로드 이런 명령어를 줬다고 하면은, 자, 요 마지막은 이제 offset, 그 다음에 이쪽은 인덱스, 이쪽은 이제 태그죠. 그러면 먼저 캐시부터 찾아봐야 되니까, 요 인덱스를 보면은 캐시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해당되는 위치에 요 데이터들은 상위 어드레스 값은 뭐냐? 01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가는 어드레스도 01이다. 그러면 상위 어드레스가 같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드레스에 있는 내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어드레스, 실제로는 여기죠. 요게 지금 캐시에 올라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캐시 hit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한 라인이, 캐시 라인이 이제 통째로 나올 텐데,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림 중에 요 굉장히 또 여기죠. 지저분하게 해놨죠. 요 캐시 라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올 텐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거는 4바이트니까 한 캐시 라인에 이제 4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될 텐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은 offset이 10이다. 10이라는 주소에서 offset을. 그럼 이 4개 중에 10이 해당되는 게 지금 77인가 보네. 77만 이제 딱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가 여기 있는 회로, 여기 있는 블록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이제 요 4개 중에 하나를 몫으로 선택해 갖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딱 나오게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 맵의 캐시 구조에서 캐시 블록 크기가 이제 4바이트인 경우에 특정 바이트를 어떻게 끄잡아오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보면은 이제 요 캐시 메모리 안에 보면 이제 태그램이 있고 데이터램이, 여기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놨는데, 요 위에 그림에서는 이제 태그 그림을 찍으면은 여기 왼쪽에 태그램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데이터램이 있고, 그림 배치가 이제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이렉트 맵트 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전반적인 블록들을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렉트 맵트 캐시 하나 설명했어요. 지금 굉장히 한 30분간 다이렉트 맵트 캐시를 하나 설명한 거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set associative 캐시입니다. 이제 일단은 그래 다이렉트 맵트 캐시를 이제 좀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요 위에 적혀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캐시 메모리는 이제 메인 메모리의 일부만 이제 선택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캐시 메모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캐시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 거는 그 데이터하고 어드레스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메인 메모리 몇 번지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로 갔다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여기에 보면 이제 태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태그램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램이고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캐시에 대해서는 한 거고, 이제는 그 어소시에이티브,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인데, 요것도 이제 여기 있는 말을 직접 뭐 해석해 보는 것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빠르겠죠. 구조는 요런데 좀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을 먼저 보면은, 자, 아까 저게 이제 다이렉트 맵 캐시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캐시 인덱스가 3비트고 메인 메모리가 4비트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8대 16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101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 캐시 메모리에 101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101 101로 끝나는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 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여기에 101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혹시나 이제 여기서 클리전이 충돌이 발생하면은 누가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는 못 들어가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캐시 인덱스가 이제 8개인데 이제 그 two-way set associative.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two-way set associative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두 군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블록이 캐시 메모리에 두 군데다가 저장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101로 끝나는 이제 101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제 두 개씩 묶어 갖고 요렇게 두 개씩 묶어서 요걸 하나의 셋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인덱스는 8인데 이렇게 되면 셋은 4개의 셋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어드레스를 인덱스를 묶어 갖고 이제 두 개씩 나오면은 요 셋 번호를 이제는 4개니까 2비트만 할당할 수 있죠. 셋 번호를 그럼 2비트만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0001 1011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셋하고 요 메인 메모리 어드레스 간의 비율 이제 1대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메인 메모리에는 4개의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4개의 블록에서 4개의 블록이 여기 있는 이쪽 셋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셋에 공간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4개 여기 이제 4개 중에 2개가 1로 들어가니까 아까 저게는 그죠? 2개 중에 1개가 들어가는 거였죠. 아까 전에 2개 중에 1개 인덱스로 들어가니까 한쪽이 차면은 다른 한쪽은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4개 중에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2개가 꽉 차면 이제 나머지는 못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4개 중에 1개가 차 있으면 나머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플렉시블해진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셋이 이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셋의 인덱스는 2비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어드레스의 마지막 2비트. 마지막 2비트가 오프셋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오프셋은 여기도 이제 고려 안 했습니다. 그냥. 오프셋을 제외하고 그 인덱스 비트가 마지막 2비트가 이쪽 셋에 할당이 되게. 그러면 이제 인덱스 비트가 여기 마지막 2비트가 같은 게 4개의 블록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이쪽 세트
이제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그래서 이 메모리 블록이, 어떤 메모리, 이제 메모리 블록이 있으면 캐시 메모리 이제 2군데까지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way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 셋의 개수는 요 전체 캐시의 이제 요 캐시 블록의 개수, 캐시 안에 전체 블록 개수에다가 이제 2way를 나누게 되면 이제 4개의 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트에 필요한 거는 4개의 셋이니까 2비트가 세트 어드레스로, 세트 인덱스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주소에서 세트 인덱스를 에 해당하는 비트 수만큼 이제 메모리 하이 비트에서 2비트를 취하면은 메모리에 어떤 주소가 어느 셋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캐시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블록들을 보면은 좀 전에 이제 다이렉트 맵드 캐시 같은 게 요 인덱스 용량을 반으로 줄여갖고, 그죠? 요 다이렉트 맵 캐시가 하나 있고, 여기도 다이렉트 맵 캐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2웨이니까 한쪽은 웨이 제로, 한쪽은 웨이 원. 이렇게 줄여놓고는 이제 요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이쪽으로도 어드레스를 보내고, 어드레스가 나오면 거죠. 여기 보면은 요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요거를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제 이쪽으로도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요 인덱스를 갖고는 요 캐시의 블록을 찾죠. 특정 블록을 찾게 될 테고, 인덱스를 가지고는 이제 태그를 가지고는 상위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군데 있으면 둘 다 있을 리는 없어요. 그죠? 근데 둘 중에 한 군데 이제 요래 갖고 요게 여기 나오는 게 요 인덱스에 가지고 있는 태그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 태그 어드레스하고 비교를 해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히트가 되면 비교를 해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히트가 되면, 그러니까 O와 이제 히트가 되면은, 그게 이쪽에서 히트가 되면은 이쪽 웨이 제로에 있는 요 캐시 라인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히트가 됐으면 이쪽에 있는 캐시 라인이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2개가 동시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웨이 제로, 웨이 원.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세트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 각 세트에서 첫 번째 있는 요 캐시 메모리는 다 웨이 제로에 저장이 될 테고, 이제 이쪽에 이제 있는 것들은 각 세트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웨이 원에 저장이 될 테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웨이 제로하고 웨이 원이 이렇게 대신에 그러면 요게 좀 전처럼 8개의 인덱스가 있으면은 웨이 제로에는 4개 인덱스, 4개, 웨이 원에도 이제 4개. 그래갖고 이제 4대4로 나눠져 갖고 사이즈가 반씩 줄은 형태로 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이번에는 fully associated cache라고 있어요. 이제 fully associated cache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 KOCW에서 가져온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자, fully associated는 이제 이 메모리가 세트가 이제 오직 세트가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이제 한 개예요, 세트가. 그러면은 어떤 특정
요것들이 이제 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어느 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예를 들어 여기는 16개고 여기 8개면은 이 중에 절반은 여기에 다 차지 않는 이상은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하나를 보면은 이제 이 중에 이제 세트 하나에 그 8개의 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제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인덱스 비트가 없겠죠. 이제 왜냐하면 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트가 그 인덱스 비트만큼, 그죠? 2의 아이슨만큼 이렇게 해야 세트 개수가 나오죠. 넘버 오브 세트가 나오는데 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인덱스 비트는 0성이죠. 그래서 인덱스 비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메인 메모리보다 이 캐시가 클 리는 없고 이제 작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반이면은 뭐 이제 어떤 캐시 라인, 어떤 메모리 블록이 이제 비어 있는 캐시 블록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요 태그는 요 실제로 이제 메인 메모리 어드레스는 태그하고 이제 오프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그 그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한 개의 세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여기처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처럼 인덱스를 갖고 어느 세트를 찾을지